휠체어 탄 손자와 할머니, 버스 안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5시, 이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82세의 몸은 매일 아침 저항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18평, 그녀와 민호가 사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영정은 작은 방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6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민호야, 일어나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10살 손자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안고 왔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아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면 익숙해질 법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림 그리러 가요? 그럼 월요일이잖니.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술치료센터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아이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민호의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만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 그리고 계란 1개였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그림으로 돈 벌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대답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럼 넌 잘 그리잖니. 정말요? 정말이지.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매주 버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200m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턱이 있고 전봇대가 있고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밀며 차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보였습니다. 161번. 그들이 타는 버스였습니다. 순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기사가 내렸습니다. 박도윤, 5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경사판을 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휠체어가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느꼈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을. 승객들의 눈빛이 그녀와 민호를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 고정 공간에 민호를 세웠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좌석의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마치 민호를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래서 버스가 맨날 늦는 거야. 뒷자리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 태우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옆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둘은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고, 우리도 갈 곳이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때문에 다들 불편해요? 할머니도 힘들죠? 순자는 아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 세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배워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 옆을 지나가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요즘 버스도 참...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6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휠체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매주 보는 것 같아. 맞아, 월요일마다 타던데. 불쌍하긴 한데 좀. 그들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뒤에 어떤 말이 올지를. 민호는 귀를 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양쪽 귀를 막았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호.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 나 버스 안 타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만 있을래요. 그림도 안 그릴래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그림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아이가 세상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림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지만 할머니가 힘들잖아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버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민호에게는 그 길이 좁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택시 탈까요? 민호의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비는 왕복 3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2만 원. 그녀의 기초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더 편해, 민호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휠체어의 할머니와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 것도 폭력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감쌌습니다. 그때 운전석에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정거장 노원역입니다. 평범한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의 목소리는 어딘지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기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버스가 멈췄습니다. 신호등 앞이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래서 버스 운행이 늦는다니까. 뒷좌석에서 또 불평이 들렸습니다. 박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신호 바뀌었는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5년 버스를 몰았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점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승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도 놀란 표정으로 앞을 봤습니다. 저도. 박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은 6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동정과 불편함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 눈빛에 상처받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8년을 버티다 떠났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까 자리를 옮겼던 여자였습니다. 오늘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박도윤은 백미러로 순자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와 이 할머니는 우리 사회의 불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유입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분 늦는 것, 5분 불편한 것.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도윤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좌석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까 수군거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1명, 2명. 양복 입은 남자도 손뼉을 쳤습니다. 아까 불평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우린 괜찮아. 젊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쁩니다. 엄마는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박도윤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차갑지만은 않다고,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사 아저씨 목소리 멋있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시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버스는 미술치료센터 앞에 멈췄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경사판이 내려왔습니다.
박도윤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직접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기사가 직접 내려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입니다. 박도윤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내렸습니다. 민호를 안전하게 인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게.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윤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말을 오늘 했습니다. 늦었지만요. 아닙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순자의 말이었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수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나중에 커서 기사님 될래요. 박도윤은 무릎을 굽혀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근데 넌 그림을 잘 그린다며? 그림도 그리고 기사님도 할래요. 아저씨처럼 멋진 기사님이요. 박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뭐든 될 수 있어. 정말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지.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를 울게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꼭요. 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윤은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경사판을 올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도윤도 사이드미러 너머로 손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버스는 작아져 갔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네요.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있단다. 저도 커서 좋은 사람 될래요. 순자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좋은 아이야. 그들은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그림 그릴 거예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요. 버스 기사님? 네, 정말 멋진 아저씨예요. 선생님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아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박도윤의 목소리를, 승객들의 박수를, 민호의 웃음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세상은 아직 버릴 만큼 나쁘지 않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기억하겠다고. 힘든 날에도 잊지 않겠다고. 민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그림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기사 아저씨, 휠체어에 앉은 아이, 손을 잡은 할머니, 그리고 맑은 하늘.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썼습니다. 161번 버스 박도윤 기사님께 첫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기사님의 용기가 우리 마음을 구했습니다. 순자는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버스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노원구 버스 차고지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는 순간 가슴이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버스회사 게시판에 편지가 붙었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버스를 타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박도윤 기사님 감사합니다. 박도윤은 그 글들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미술치료센터에서 민호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버스 한 대, 웃고 있는 기사님, 손을 잡은 할머니와 아이. 선생님, 이거 기사 아저씨 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순자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버스에서 박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민호가 그렸습니다. 박도윤은 그림을 펼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요. 아저씨가 모델이에요. 민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웃었습니다. 이거 운전석에 붙여도 될까요? 네. 그날부터 161번 버스 운전석 옆에는 민호의 그림이 붙었습니다. 승객들이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특별한 친구가 그렸습니다. 박도윤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여전히 월요일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야, 오늘도 그림 그리러 가니? 민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봄꽃 그릴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세상을 지탱한다는 것을. 버스는 달렸습니다. 봄날의 햇살 속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순자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습니다.